국지27년 1894년 8월 18일 평양의 진군을 점쳐 지화명의 사매를 얻었다. 지화명이. 아까는 수천수의 사명. 명의꾀는 내 꾀는 불이고 외꾀는 땅이므로 태양이 땅 속으로 들어오는 때이니 야음, 그죠? 밤이 되는 어둠의 상이다. 밝음이 땅 속에 가려져 있으므로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나는 문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저쪽은 야만적으로 나의 밝음, 문명을 업신여긴다는 때이다. 성인은 은나라와 주나라의 예인 이야기에 따라 가리키고 있는데 명의 때는 암흑으로 어떤 방법도 확실치 않은 때이며 이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이롭다는 것이거든요. 전쟁은 어려움을 거쳐 그 후에 이로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멸을 얻었으나 그 사이에 그죠? 남수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화명의를 보시면 명의께가 172페이지네요. 그 174페이지에 보시면은 사묘니까 명의 우 남수 특기대수 불가질정 그랬거든요. 밝음이 남쪽에서 밝음이 땅에 들어갈 때 남쪽으로 수렵하러 나가서 특기대수, 수는 괴수입니다. 그 괴수를 잡으니 불가질정. 질이라고 하는 건 빠른 거예요. 빨리 잡는 것은 불가하다. 상월에서 보면 남수지지 내 대득이야. 남쪽으로 수렵한다는 뜻은 크게 얻는다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남쪽을 향해 사냥함을 말하고 술한 적을 짐승처럼 졸렬한 것으로 비유하며 획기대수란 대장의 머리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왕이 줄을 정벌했던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질정이란 계획을 다시 잘 세우며 맹진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우리는 북으로 향하게 하고 적군을 남으로 향하게 하면 대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 점단을 모 고관에게 증정하여 참고로 제공하고 8월 26일 국민신문과 다른 신문에도 게재하였다. 과연 9월 15일이 되자 평양전투에서는 원산의 지원부대가 북에서부터 남을 향하여 내려와 현무문을 파괴하였고 현무문이라는 건 평양의 북쪽 성문이죠. 적군은 괴멸되어 적장 좌보귀가 전사했다. 옛날에는 머리를 들어 올렸으나 지금은 전쟁의 방법이 달라졌으므로 머리를 얻지는 못했으나
적의 대장이 쓰러진 것은 효사 그대로였다. 응? 현무는 북쪽에 있는 문이래요. 수에서 주산 이름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문을 현무문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예, 남쪽에 있는 것을 주장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명치 27년인 1894년 9월 대본영을 히로시마로 내보내 천황폐하가 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3과 1을 점쳐 뇌천 대장의 사유를 얻었다. 이건 뇌천 대장 사유를 얻었다. 대저항께는 사양이 연대어 나아가 이음을 응정할 때이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죠. 네. 여기서 보면 원래 5월, 6월, 7월, 8월이죠. 12소식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음력 8월께예요. 8월께다. 그 기세가 왕성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위로 대원사 폐하를 받들고 아래로는 충성스러운 장병이 있어 정정당당한 군으로서 천국을 응징하는 것이니 저쪽은 아무리 병력을 증강시키고 성벽을 굳게 지켜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히로시마에 대본영을 내보내고 모든 장비와 장병들을 통솔시키는 것은 우리 군을 맞설 적이 없는 상이고 효사의 정길회망, 번결분리, 장어 대여지복, 바르고 곧아야 길하고 후회가 없어지리니 번결분리, 울타리가 터져야만 이라고 하는 건 야위인 거예요. 울타리가 터진다. 장어, 대여지복, 큰 수레로서 이것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맞설 적이 없고 아무리 철벽 같아도 쉽게 파괴하여 나가면 마치 큰 수레가 바퀴를 완전히 회전시켜서 평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어떤 노고도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본영이 나가는 것은 길상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은 모 고관에게 상신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이제 여기 노일 전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3요, 5요. 명치 27년 1894년 11월 15일 밤 모 고관이 집으로 찾아와 장기를 두었는데 이야기가 전쟁에 관한 것으로 흘러나와 나는 여순의 진격에 대해 입소해서 뇌천대장 5회를 얻었다. 여기도 뇌천대장이네요. 그죠? 이번엔 5효를 얻었다 말이죠. 대성께는 사양의 연대에 위로 나가 이음을 응징하려는데 그 기세가 왕성하기 때문에 대정이라고. 지금 적은 이미 우리 군의 기세에 눌려 포대 지키기를 포기하고 국정을 도주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군은 연승의 기세로 이를 추격하는 상이 마치 맹호가 양떼를 사냥하는 듯하므로 상양 어이무회 양을 잃는 것이 쉬운 데서 양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후회가 없으리라 한다. 양의 성질은 앞에서 끌어내면 그 힘은 작아도 여기에 저항하지만 뒤에서 쫓을 때는 다루기가 쉽다 이 말이죠. 원래 여순의 포대도 이와 같아서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쉽고 양을 뒤에서 쫓는 듯한 전황이 될 것이다. 같은 달 22일 과연 여순을 점령하였는데 당일
전왕은 실로 양떼를 쫓는 듯 하였다고 하더라. 이 우리나라 여순 순천 아니죠? 중국이죠. 여순 순천이 만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에 예, 있는 예. 거죠. 여순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에 보시면은 우리 한반도가 이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발에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튀어나오는데 여기죠. 여기가 여순이죠. 여기. 요 발에만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여순입니다. 명치 27년 1894년 12월 13일 일본군이 해성에 입성하고 나서 적장 종경은 눈 속에서 통로가 막힌 것을 틈타 여러 차례 역습하여 싸움을 걸어 해성을 빼앗으려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입서해서 태풍대과의 이유를 얻었다. 태풍대과. 이건 서로가 입을 딴 데로 하고 있는 거죠.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효를 얻었다. 대과는 상하괴가 겹쳐지면 대감의 상이 있어요. 그죠? 예. 그죠? 태풍대과 요 우회를 합쳐지면은 양쪽에 그러니까 감괴의 상이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양이 있고 한 이런 태풍대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죠? 요거 뭐예요? 내산 소과도 대감의 상이 있는 거죠. 요거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보면 마찬가지죠. 양군 모두 곤란한 상이다. 효사에 고양생제 마른 나무에 싹이 튼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봄을 기다려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 운이 돌진한다면 당연할 적이 없고 노부 듣기 여처 늙은 남편이 그 젊은 여자를 얻는다.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늙은 남편이 젊은 처녀를 얻듯이 새로운 병사를 얻어 기력을 왕성히 한다면 당연할 적이 없다라고 점단했다. 그 후 제2군의 정예부대가 새로이 참전하여 개평을 점령하고 해성의 고립된 군대를 구원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태평산 전투에서 이기고 3월 4일에는 우장을 동월 6일에는 영구를 점령하였으며 동월 9일에는 전광대를 함락시켰는데 이는 마치 초목이 춘풍을 타고 새싹을 틔우는 듯한 기세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28년 1월 31일 우리 군은 위해 위를 함락시켰으나 청국의 북양함대는 즉시 유공도를 점거하고 우리 군에 저항하였다. 이에 2월 20일 입사해서 택화역 사유를 얻었다. 사유. 혁괴는 내 꾀는 나는 불이고 외꾀인 저쪽은 금속이다 이 말이죠. 불을 가지고 금속을 녹이는 상인 이 꾀를 혁이라는 것이다. 또 혁은 바꾼다는 의미가 있고 사유는 천명이 이미 바뀔 것이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저쪽 군을 칠 때에 화력을 써서 군함을 파괴할 상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요가 되면 공운을 세워 위광이 빛나므로 이것을 대인호변 미점유보 믿지 않아도 점을 치지 않아도 믿음 있게 성신 있게 되리라. 이것은 전승의 점이다 이 말이야죠. 과연 7일에는 일도가 함락되고 수레에 의해 군함이 격침되었으며
12일에는 북양 함대는 완전히 우리에게 항복하고 적함과 포대 모두 우리 것이 되고 크게 호변의 위력을 발휘했다. 뭐 그 당시에 뭐 청일전쟁에 이게 보면 뭐 말도 못하죠. 그냥 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파죽지세로 그냥 계속 이기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역점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서죽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서죽인데요. 50개의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6년 이상 된 청죽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 아래를 갖추어서 위는 가늘게 하고 점점 내려가면서 굵어지는 원추형처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마디가 없는 긴 대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담양 쪽에 가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죠. 거의 한 20년 전에 중국 광동성에 있는 뽀로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중국인들을 시켜서 깎아온 겁니다. 지금 같으면 깎지도 못하죠. 이 서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죽을 놓는 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표시하는 산목이 있죠. 서죽, 서대, 산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신 다음에 점괘를 해설할 수 있는 제가 쓴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그래서 이 책만 있으시면 점을 치실 수 있고요. 또 이 안에 점을 치는 순서, 내용 등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주역점을 치려면 고도역단 주역점 이 책이 있어야 더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역점 세트는 50만 원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걸 100만 원 받아도 국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는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걸 만들질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 세트 50만 원, 하나은행 02-2264-0258-1004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죠. 한국역학협회로 50만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월간 역학 한 권 12,000원입니다. 동봉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